이슈예요. 저희가 2023년 WBC 대회가 3월에 열리잖아요. 네. 내년 3월에 열리는데 이 많은 또 팬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차기 사람 다음, 그러니까 WBC 대회를 이끌어갈 과연 감독이 현역의 지금 프로팀 10개 팀에서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제야에 있는 뭐 지금 기존에 원래 지금 프로팀 맞지 않고 제야에 있는 야구인들 중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야구가 2013년, 2017년 또 제3, 4회 WBC 대회에서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아, 3, 4회 대회는 정말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픔입니다. 네. 아, 현장까지 가서. 가셨었어요? 아, 그럼요. 네. 특히 3회 대 그 대만까지 가서 고개 쑥 숙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아이, 거기 뭐. 누가 예. 있었더라?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제가 정말 피를 토했습니다. 네, 진짜.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이 약체라 불렸던 팀에 아. 이격을 당하면서 탈락을 했었는데요. 더욱이 이제 우리가 2020년 작년에 열렸죠.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를 하면서 국제대회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이 많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3, 4회 WBC 그리고 지난번 도쿄올림픽까지 감안을 하면은 3개 연속 대회에서 저희가 부진했어요. 네. 부진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010년대를 전후해서 프로야구 사실은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위기였었죠. 그때 정말 TV 시청률이 막 바닥을 치고 방송사에서도 이 돈을 내면서 이렇게밖에 시청률이 안 나면 우린 이 돈 내고 할 수 없다. 깎자라는 뭐 사상 초유의 얘기도 나왔었었고 네. 되게 네. 그랬었는데, 그때를 쭉 기점으로 되돌아보시면은 1, 2회 WBC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이 3개 대회 연속 성공이 저는 결국 그때 다시 프로야구를 부활시키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대회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덕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 어떻게 내년 3월 달에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근데 벌써 7월 달이에요. 예. 그러면 감독 선임이 좀 어떤 감독이 되든지 간에 좀 빨리 선임이 맞아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지금도 좀 늦지 않나. 지금 네. 뭐 7월 달인데 현직 감독이냐 야인 감독이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좀 미리 이런 걸 좀 준비해서 벌써 감독이 정해놓고 선수들 몸 관리부터 해서 컨디션부터 지금부터 체크해 나가면서 내년 3월 달에 이제 대회 나가야 되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11일 기술위원장으로 연경엽 해설위원이 선임이 됐었죠. 네, 그리고 네. 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최상의 전력을 갖춘 WBC 대표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정말 말씀대로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이끌 사령탑으로 이제 유준일 감독이 선임됐지만 네. 아시안게임 연기가 되면서 네. 연기가 되면서 지금 대표팀 감독 자리가 공석인데요. 일단 저희가 두 분한테는 먼저 좀 의견 여쭤봤습니다. 사실 현직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는 게, 이전에 김경문 감독도 베이징 올림픽도 맡았고, 그다음에 조범현 감독도 아시안게임,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렇죠. 맡았잖아요. 네. 그런데 현직에 있는 감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네. 김정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떤 뭐 의사표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못 맡았고, 맞죠. 김식 감독이 결국 맡게 예, 됐던 예.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전임 감독제가 실행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도쿄올림픽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김경문 감독도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최일원 코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바로 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면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이나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안고 있어가지고, 네. 최일원 코치가 유진일 감독과 같이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태프였거든요. 네. 그때는 KBO에다가 2군 경기 몇 경기라도 좀 우리가 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경 기술위원장은 현직에 있는 프로팀 감독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팀 감독을 좀 다 후보로 두고 선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홍재일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현역 감독님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다가 피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독이 든 성배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어느 팀을 하나를 맡고 있는 또 중요한 위치에서 국가대표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이 좀 분산이 되고 네. 또 이제 소속 구단에 이제 자기가 좀 아무래도 왜냐면 사실 그 시기 자체가 한참 팀이 이제 그 시즌을 앞두고 준비를 몰두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또 대표팀이라는 또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대표팀의 또 전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감독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내가 맡을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들고 이제 아까 뭐 우리 영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문 감독님이나 또는 뭐 최일원 코치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현역 감독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렇게 아무리 2군 경기지만은 중간에 들어와서 다른 팀을 왜냐면 김경문 감독도 감독 경험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이고 당장 그 사무라이 재편 한번 볼까요? 그쪽도 전담 감독자를 두고 있잖아요. 두고 있는데 그분들도 물론 팀을 지휘를 했었던 사령탑 출신이지만 대표팀만 맡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굳이 베테랑 감독님을 선임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2년, 2, 3년 동안 내가 팀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래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맡겼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여전히 뭐 어려움은 있으셨겠지만 저는 결국은 현역 감독분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 선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네, 정프로 의견도 좀 들어보시죠. 어려워요. 아니 기껏 이렇게 열변을 토해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현직 감독이든 전담 감독이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현직 감독으로 간다 그러면 그 올 시즌에 우승한 감독이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우승한 감독이라도 왜냐하면 올 시즌을 팀을 맡고 있고 올 시즌에 뭐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팀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현장에서 선수의 기량과 그 분위기와 이 촉이 그래도 현장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와 우리가 계속 관중석에서 보면서 TV로 보면서 느끼는 거하고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우승 감독이 좀 부담이 가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우승 감독이 좀 맞는 건 어떤가? 지금 상황이라면 이강철 감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야구계에서 좀 이강철 감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강철 감독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현직에 있는 감독이 아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과연. 오히려 그 현역 감독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는 원하시는 분들 꽤 되실걸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못하면 너무 욕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도 힘든 모습을 보이고 퇴장을 하신 터라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굳이 뭐 해외 사례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은 전담 감독분 그러니까 역시 이제 프로팀 감독을 맡으셨다가 이제 지금은 맡지 않은 분들 중에 선임을 하고 있고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늘 계속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뭐 정프로 말씀처럼 정말 이건 무조건이다. 그냥 그러니까 전에 우승 감독이 무조건 맞는 걸로 정한다라든가 아니면은 현역 감독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 배제시키자.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무조건 하자.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성적 보고 뭐 잘하면 뭐 못해. 그럼 예전에 이랬잖아요. 1류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아까 김인식 감독님이 맞다 좋은 성적을 냈는데 4회 대회 지휘용 잡으셨지만은 그때 1라운드 우리가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감독의 잘못이라고만 화살을 돌릴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성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올림픽 때도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만 가장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감독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문 감독도 제가 플로리다에서 뵀었는데 그 상처가 좀 많이 그럼요. 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장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다 말하지 못하는 약간 어떻게 모멸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셨고 그래서 좀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인터뷰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좀 나중에 이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공개를 안 했거든요. 네. 김경문 감독 지금 LA 다저스에서 연수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 베테랑 지도자의 그 부분, 베테랑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문 감독마저도 그런 아픔을 겪는다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 댓글에도 뭐 선동열 감독 나오고 김시진 감독 나오는 그 이름들이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네. 항상 나오는 이름들이 그러다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국가대표 되는 것도 선수로서도 영예잖아요. 네. 대단한 또 명예이기도 한데 국가대표 감독이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자리인데 이게 아주 좀 씁쓸한 게 이거 정말 엄청 너무 부담돼. 맡아서 성적 안 내면 난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 아닌가. 상엽민님이 네. 정근우 감독님은 어떨까요? 네. 코치도 안 해가지고 아직 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진짜. 네. 아니 뭐 대표팀 뭐 코칭 스태프 정도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네. 뭐 코치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조건이 많더라고요. 네, 또 네. 그래요. 네. 아니 뭐 감독 조건도 제대로 못 정하면서 무슨 코치 기준으로 그래요, 몇 맞아요. 잡아놓습니까? 면담도 해야 되고 뭐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청춘야구단 하면서 또 느끼시는 부분이 네, 있죠. 그렇죠. 네. 의대한 김구선님이 선동열 감독도 그동안 공부 많이 해서 한번 기회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아쉬운 분이죠. 그렇죠. 네, 네. 지도자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현역이든 아니든 어느 분이 맡건 간에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최우신님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스탠드 그렇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할 수 없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최선이거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라이브가 뭐 저희도 나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좀 약간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림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사실 그래요. 이게 라이브의 또 묘미 아닙니까? 네. 변명도 잘하세요. 예. 예. 다음 또 한번 우리가 WBC 대회 관련해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게 메이저리거들, 한국계 메이저리거들 아니면 뭐 하여튼 꼭 메이저리그가 아니어도 한국계 미국에서 야구하고 있는 선수들이 과연 태극 마크를 달 수 있을까? 아니면 단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접촉을 해서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그들은 과연 올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메이저리그 전문 홍재우 해설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더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었어요. 네. 네. 일단 처음부터 나온 선수 데인 더닝 선수가 나오고 있죠. 바로 어머님이 바로 나오네. 예. 우리 네. PD들 네. 정말 네. 바로 또 사진 준비해 주셨네. 네. 202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선발의 한 축으로 이제 던지고 있고요. 이 선수는 뭐 공이 빠르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고요. 전형적인 싱커볼러, 네. 싱커볼러인데 안정적인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 데니 더닝 선수뿐만 아니라 투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치 화이트 선수, 네. 이 박찬호 선수 닮은 걸로 국내에 너무 잘 알려져 있죠. LA 다저스 그렇죠. 예, 이제 네. 미치 화이트 같은 선수도 지금 대체 선발인데 네. 나왔을 때 상당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네. 이런 선수 투수로서는 이 두 선수를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너무 빨리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진이 빨리 가요. 그런가요? 네, 잠깐만. 예. 데인더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네.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2020년 빅리그에 데뷔했고요. 네. 올해 지금 18경기에서 1승 6패, 평균 자책점 4.4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빠르진 않고 뭐 메이저리그는 지금 뭐 빠른 볼의 시대입니다. 빠른 볼의 시대인데 이 선수는 싱커 무브먼트에 의존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날 싱커가 정말 낮은 쪽 컨트롤이 잘 되면은 네. 정말 이제 그라운드 볼 머신이 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고 공이 높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구위 자체로 타자를 누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하는 그러니까 경기마다 좀 기복이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평균 구속이 한 89.1마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구도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들쑥날쑥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싱커가 낮은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타자들이 계속 공 윗둥을 치면서 그라운드 볼 경기를 되게 쉽게 적은 투구수 잘 풀어나가고 그렇지 않고 공이 높게 들어간다? 그럼 이 선수는 살아남지 못하죠. 네. 전형적으로 약간 좀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레인저스의 지금 개막전부터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지금 지키고는 있어요. 지키고 있고 지금 4점대 초중반의 평균 자책점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날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너무 판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예. 본인은 기회가 된다면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네.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의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부담과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대표적인 거 추신 선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회 대회 국내에서 나가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감독, 그다음에 단장, 단장까지. 나중에 구단주까지 불러가지고 텍사스 안 시절에. 갔으면 좋겠다 네. 말 돌려서 그래서 결국 못 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비난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참 왜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들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이해를 제가 항상 모르겠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송지 위원이 얘기했던 미치 화이트 선수. 네네네. 네, 지금 붙박이 선발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그 부상 선수 나왔기 때문에 맞죠. 박찬호 선수 아닙니까 아, 진짜? 찬영이 던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 형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야 어쩌면 그 닮았는지. 네. 그래도 박찬호 선수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근데 같긴 투구 합니다. 폼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죠. 네, 네.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뭐 95름 말에 빠른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부상 선수 나온 자리에 대체 선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체 선발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렇죠. 예, 준수하면서 자기 역할,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 일단 본인이 와르르 막 무너지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점을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역할, 불펜까지. 그러니까 대체 선발들은 주로 길어야 5이닝 이상 잘 안 던지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불펜으로 어떤 상황으로 바톤 터치를 해주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미치 화이트 선수는 그런 면에서 저는 A학점 주고 싶어요. 예. 평균 구속이 이제 알려진 거 93.7마일 정도. 네, 지금 평균 구속이. 네, 그리고 투구 폼에다가 입저앙 담은 모습까지 똑같아요. 네. 똑같아. 어떻게 나이키까지 똑같아요. 야. 저 6을 네. 66인데 6일로 하면 근데 허벅지는 네. 박찬호 선수보다 좀 가느네요. 가느네요. 네. 가는 편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또 약간 조진호 선수. 조진호 선수 좀 네, 있네요, 느낌 진짜. 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박찬호 선수보다는 조진호 투수 코치와 좀 더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균 구속이 이 선수는 거의 150km를 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 정통파, 네. 빠른 볼 가지고 있고 슬라이더 커브도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컨트롤도 거의 나쁜 편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수는 이제 토미 에드먼. 아마 저프로도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고 제가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있을 때 에드먼 선수랑 뭐 취재도 해봤고 옆에서 행동하는 것도 봤고 이분도 완전 또 한국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 관심이 많은 선수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조금 타격 페이스가 가라앉아서 지금 2할 오픈 때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꾸준히 2할 후반대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파워가 돋보이는 선수 아닌데 일단은 작년에 이루수로서 골드그러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격수도 무리 없이 유격수. 소화를 네. 해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재능만 좀 스피드도 좀 있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좀 재간덩이 우리 정근우 프로를 좀 연상시키는 발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무조건 와야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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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 타율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최근에 네. 이게 추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맞물리는 게 투수들이 공이 빨라지면서 단순히 빨라진 것만 아니라 무브먼트가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포심보다 투심 구속이 더 나오는 이런 선수가 늘어났어요. 빠른 데다가 무브먼트까지 더 생겼어요. 그러고 또 타자들이 자꾸 큰 걸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이 뭐 옛날 뭐 토니균이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정교한 타자들 보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에드맨 선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강팀이잖아요. 거기서 1번 타자 자리를 계속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이 선수는 상당히 팀에서 꼭 필요한 그런 소금 같은 선수입니다. 정상급 리드오프 선수이고 네. 주전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에드먼 선수가 정말 만약 합류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전력에서 굉장히 좀 플러스가 윈이 많이 될 수 있죠. 될수 이 있을 것 선수는. 같아요. 네. 네. 에드먼 선수가 이루수니까 누가 좀 긴장할까요? 김혜성 김혜성 선수가 선수네요. 네, 긴장을 그럴 수 하겠죠. 있겠네요. 아니 뭐 네. 박민우 선수라든가. 그렇죠. 네, 예. 네. 그 다음 선수가 락
레프 스나이더, 스나이더 선수. 예. 이 선수는 제가 인터뷰도 때 해봤기 네, 때문에 네. 두 번 해봤습니다. 양키스 있을 때랑 그다음에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있을 때 2번 했는데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모습은 굉장히 다부지고 또 인성도 되게 좋은 선수고 이 선수는 그 완전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입양이 돼서 된 미국을 갔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일단 송지휘 위원도 좀 이 선수를 그동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보스턴에 있죠. 예, 지금 보스턴도 지금 이제 부상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프 스나이더 선수가 기회를 정말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 정말 한정된 기회에 나와서 계속 3할이 넘는 타율을 지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출장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레프 스나이더 선수는 뭐 아마추어 시절부터 운동 천재, 풋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종목을 되게 잘한다는 그런 얘기로서 들어왔는데 사실 이 선수가 뭐 양키스에도 뛰었었고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내외를 다 볼 수 있는데 내외와 수비가 다 약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망이 재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금은 이제 전이맨이 됐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하지만 방망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에드먼 선수보다 한 수 높다고 봤어요. 이 선수는 한방 능력도 있어요. 등치는 크지 않은데 보셔서 알잖아요. 되게 다부지잖아요. 다부지고 정말 방망이 재능이 너무 아깝다 할 정도로 좀 정말 수비하고 이 언밸런스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선수는. 혹시 아세요? 이 랩 스나이더 선수가 그 KBO 리그 그 외국인 선수 관련됐을 때 계속 후보에도 많이 거론됐던 선수예요. 네. 그러면 외야 볼 때 정부랑 똑같은 거네. 또 이렇게 또 정부는 외야 볼 때 똑같은. 자학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저랑 이 선수가 이제 인터뷰했을 때도 K리그에서 접촉 왔었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이 결과로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결국은 계약이 안 됐다라고. 근데 지금 올해 지금 활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스턴에서도 이 선수는 만약에 좀 부상수가 돌아왔다. 그럼 물론 ben치로 가겠죠. 갈 텐데 벤치 선수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대타 쓰기도 좋고. 외야 백업용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한국행은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멀어졌는데 WBC 얘기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올 있어요. 시즌 지금 24경기에서 타율이 3할 4푼 3이닝, 3홈런 11타점, OPS가 0.944입니다. 요즘 그 이제 이 선수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과거 다저스에서 유현진 선수의 팀메이트 키케르한데스 부상 공백을 이 선수가 지금 메워주고 있는데 키케르한데스가 올해 엄청 못 치고 엄청 슬럼프예요. 레프 스나이더가 지금 1번 타자로 막 나오는데 그 자리를 완벽히 그 이상으로 방망이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로키스의 외야수이죠. 코노 조 선수입니다. 2019년 데뷔했고요. 올 시즌 8경기에서 지금 타율이 2할 6푼 5리 5홈런 21타점 44득점을 기록 중인데요. 코노조 선수, 이 선수도 매력적이죠. 이 선수도 이제 1라운드 지명됐던 유망주 선수인데 막상 이제 마이너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해부터 막상 올렸는데 중요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장 받고 지금은 콜로라도 로키스의 완전히 주전. 그러니까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성적차 보시게 되면은 타율이나 홈런이 타점이 전부 다 두드러지진 않은데 고르게 자기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콜로라도 로키스의 1번 타자 붙박이니까 인정을 해줘야죠. 네, 일단 정프로 만약에 이제 대표팀도 해보셨잖아요. 이게 미국계 선수들 전혀 뭐 교류도 없었고 대화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를 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저는 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1회 WBC, 2회 WBC도 계속 봐도 뭐 메이저에서 야구를 하고 있지만 뭐 어머니 국가, 아버지 국가 나라 맞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네덜란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고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정말 또 팀 성적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 나라 뭐 국가의 성적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발을 맞추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플러스 이유는 많이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팀을 보면서 좀 부러우셨군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뭐 일단 정프로 의견은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데 이제 국내 팀에서 예를 들어서 WBC는 흔히 얘기해 선수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 병역 문제의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요즘 선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에 와닿는 FA 기간에 대한 게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저는 이제 정말 주장하는 게
이 당근을 좀 더 키워줘야 된다. 네. 선수들이 저는 이제 3, 4회 대회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냐면 저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요. FA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선수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내가 무리해서 이 대회에 몸을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국내 개막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서 오는구나. 솔직히 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 FA 기간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태극 마크다는 게 정말 영예고 또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정우 선수다. 이정우 같은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을 공식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미 사전 인터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선수는 정말 더 열심히 뛰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정말 강력한 당근. 이것 그냥 돈으로 야 우리가 뭐 돈 더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FA 기간에 있어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국가대표로서 받는 자부심 플러스 거기에 현실적인 또 플러스 요인까지 합쳐지면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선수를 데려온다. 제가 볼 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도움될 수 있던 선수는 미치 화이트 선수나 레프 스나이더 선수. 이런 선수 오면은 상당히 뭐 마운드나 타선에 도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선수로 오는 게 국내 선수로 자극도 될 수 있고 전력에도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토드 에드먼 선수. 에드먼 이들수라고 또 편애를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좀 보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가까이서. 지금 저희 댓글에 보니까 솔리테르 80분, 80일이라고 야구의 파일을 넓히려면 세계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류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농구처럼 아시아 쿼터나 합코리안 선수 제도처럼 좀 더 길을 넓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얘기 남겨주셨고요. 김진대님이 한국계 선수가 들어온다면 국내 선수 자리가 없어지는데 선발 기준을 공개해서 투명한 선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제가 놓친 게 좀 아까 제가 봤는데 네. 코노조 선수도 한국계 선수군요. 이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질문이에요. 킹의사님이 유희관 해설위원이 정근우 프로가 자기 몸매 보면은 웃겨서 못 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 아시는가요? 아니요. 저는 정근우 프로가 더 몸매 좋아요. 그러니까 TV로 보면 유희관 선수 몸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 타석에 서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도 실제로 봐도 웃기더라고요. 마운드 있고 타석에 있을 때. 네, 그렇죠. 바지를 어디까지 올려가지고 그냥 엉덩이. 배바지스트. 배바지스트. 여러분 벌써 지금 올스타전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은데 140명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얘기 캐논 머큐리님이 김경훈 감독님이 명장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현장을 떠나셔서 그런지 이름만 보고 뽑으신 느낌과 또 고집이 나쁜 결과가 나왔죠. 갑자기 차우차는 왜 뛰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SSO님이 안우진 선수 WBC 차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들 왜 한심이 나오죠. 지금 안우진 선수의 이제 대표팀 발탁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안우진 선수가 지금 KBO 리그에서 가장 좋은 구위를 가진 투수로 꼽힙니다. 과연 안우진 선수가 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 폭력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징계 이력도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올림픽, 아시안 게임, 또 프리미어 12 등 대표팀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WBC는 메이저리그가 주관하는 프로 대회인 만큼 대한체육회 규정에서 자유롭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선수는 실력을 말해야 된다 하는 의견과 또 국가대표는 실력 외에 태도와 또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먼저 어렵겠지만 정프로 의견을 급한 일이 생겨요. 저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안우진 선수가 올스타전에 나왔죠. 일단 여러분들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요. 일단 두 분의 의견도 또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참 예민하고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커서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뭐 대표팀까지 이렇게 자리까지 이렇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는 기준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일 좀 먼저 아쉬운 부분은
KBO의 징계 수위가 처음에 너무 이 기준점이 없이 틀이 잡혀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우진 선수의 실력을 보면 좀 마운드 위에서의 인성과 그런 모습도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야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네. 또 결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안우진 선수가 빠진 선발 로테이션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나간다. 자, 어떻게 보면 큰 마이너스 요인이 사실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WBC는 된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또 그런 기준점부터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네. 아니요, 좀 메시지 전달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예. 네. 송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으시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뭐 이제 KBO 측에서 참 듣기 싫은 얘기가 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안호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어떠한 좀 이제 좀 징계 사유가 됐을 때 이런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리고 좀 지나면 또 풀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고 저도 이거는 있습니다. 안호진 선수의 학폭 이거는 절대 잘한 거 아니죠. 네, 예, 그렇죠. 네. 그거에 징계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저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 김재현 선수가 정말 어린 시절에 약물 복용했다. 나중에 MVP 했는데 약쟁이가 MVP 돼? 그럼 그 선수는 그 어린 나이에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주홍구 씨를 가슴에 새기고 야구 선수 내내 뛰어야 되는지. 저는 제가 김재현 선수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데요. 그때 김재현 선수가 한번 상당히 늦은 시점에 나 외국에 나갈래. 그래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잘 되진 않았었죠. 네. 근데 제가 언뜻 들은 얘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풍토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전에 한 실수에 대해서 영원히 실수가 없구나. 나 분위기 좀 바꿔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 KBO에서 정말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여론 보고 강하게 줬다가 나중 돼서 이 선수가 지금 안우진 선수 케이스죠. 네. 지금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4회 WBC 대회. 그렇죠. 네. 거기서 우리 우한 선발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펜트도 잔뜩 뽑아가지고 그냥 네. 릴레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전력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찾던 우한 빠른 볼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볼과 가장 빠른 커터를 던지는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까지 잡혔어요. 이 투수를 못 쓴다? 저는 뭐 쓴다 못 쓴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팬들도 그렇고 이게 논란의 여지를 남겨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정말 어떤 기준점 우리가 뭐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정도의 룰을 준다. 정확히 기준을 잡으셔서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에 죄를 졌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와야 되나 이런 얘기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야 그러면 야구만 잘하면 다 해결이냐? 양쪽 얘기 다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KBO에서 얼마 전에 그 아예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렇게 잡아줘야죠. 한 번일 때 어떻게, 두 예. 번일 때, 세 번일 때 이렇게 기준을 정했듯이 네. 그래서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선수예요.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프로에서만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또 각자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네. 저희가 읽어볼게요. SSO님이 이런 말은 그렇지만 안우진 선수 차출해서 일선발해서 일본 선수들 네. 딱딱딱 네. 깨줘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상엽님은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성적을 내야 하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거킹버님이 말뿐이 학폭 미투는 없어져야 함. 증거 들고 이야기해야지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팡세투님은 대표팀 발탁해야죠. 그다음에 킹보성님은 어려운 문제예요. 실력은 국대로 뽑아야 하지만 학폭은 너무 재질이 안 좋아서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CHKMR님이 진짜 팩폭하자면 병역비리, 약물, 음주운전자들도 국대 뛰었는데 안우진 학폭 책은 전복을 찌르시네요. 네, 예. 안우진 학폭 책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저는 네.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거든요. 네.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합니다. 그거는 좀. 네. 예. 이거는 좀 왜냐하면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예. 이거가 계속 사실 언론에서 안 다루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네. 다를 수가 없는 게 네. 자칫하면은 이건 2차 피해까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네. 일단 이 안우진 선수의 이 대표팀 차출 관련된 내용은 저는 사실 지금 정프도 또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고 송지희 의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KBO에서 가장 중요한 건 KBO에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이거는 만드는 게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있잖아요. 문제인데 뭐 싶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죄를 졌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3년형, 5년형, 뭐 10년형 받는다. 그럼 나왔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이 정도의 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주는 거고, 그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그거를 다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했다. 그러니까 그 벌의 기간을 주는 거는 경중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도 다시 갱생의 길을 가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KBO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이 선수가 나는 그럼 평생 희망이 없다. 난 국가대표 될 수 없구나. 이거하고는 또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 다 일리가 있어요. 네. 또 풀어준 다음에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참 고무줄 잣대라는 얘기 나올 거고 네. 하기 때문에 선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KBO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실수는 누구나가 그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실수를 한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행동들에 대한 그런 거는 본인들이 인성과 실력으로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